이게 진짜 맞나? 자, 이게 맞으려면 평행선이 만나지 않아야 돼요. 만나지 않는다.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게 필요해요. 평행선이 만나지 않지, 평행선이 만납니까?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봐요.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뭐, 어떤 뭐, 공공의 어떤 증거?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무정의수로 undefined term 뭐 그런 걸로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런 말들이 저 스펠링 잘못 쓰고 이런 거 갖고 날 나무라지 마세요. 뭐 무정의수로 점이 뭐냐? 위치는 있고 크기는 없는 거다. 그거 되게 이상한 말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뭐 정의를 안 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받아들인다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가정 비슷한 그 액시옴이라고 그러나 AXIOM인가 그 공준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수학자들이 이제 19세기 이때 가면 생겨나요. 평행선이 맞지 않는다. 그걸 그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수학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KTX 길이다, KTX 길이다 하면은 이거를 보면 이게 KTX 타면 KTX 길이 만나버리면 KTX 뒤집어지죠. KTX 길이 만나야 만나요. 그게 평행하잖아요. 평행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KTX 길이 있을 때 끝에서 쫙 뻗은 KTX를 끝에서 쫙 지평선 끝에 바라보면 끝에서 만나 안 만나? 눈으로 만나잖아. 그러면 그게 만나는 건가 안 만나는 건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수학자 중에. 그래서 평행선이 만난다. 끝에서 만난다. 어딘가에서 만난다. 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지. 그럼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이 이거 뭐 너무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니까 자, 이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이게 적도가 있다 생각해요. 자, 그런데 지구상에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어요. 이 A, B, C점을 우리가 직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직선으로.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가봐야 돼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최단거리로 가면 이 공면을 따라가요. 뭘 따라가? 공면. 공 같은 공면.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가게 돼요. 또 A에서 C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 있는 점에서 뭐 북극 근처로 온다 그러면 그게 뭐 땅을 뚫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이 세 각의 합이 어떻다? 각 A 플러스 각 B 플러스 각 C가 180도보다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구면기하학이야. 이게 무슨 기하학이야? 구면기하학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행선을 그으면요. 평행선을 그어볼게요. A와 B에서 평행하게 끄면 그 평행선이 이렇게 휘어서 이 근처로 수렴해요. 이거 위로 올라와서 휘어간다고. 이해 대충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면기하학에서는 이렇게 휘어서 저기 평행선이 이렇게 다가간다니까. 다가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면에서는 180도가 크다고. 그러면 실제로 설계를 한다거나 그럴 때, 공학이나 이럴 때, 그러면 유클리드 계학처럼 직선은 최단거리다. 그 직선은 곧장 가는 것처럼 쭉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유클리드 계학은 평면계학이야. 유클리드 계학은 무슨 계약?
평면계약이야. 평면계약인데 지구의 평면이란 진정한 평면이란 없어. 여러분 지구 둥그런 지구가 있는데요. 진정하게 평면을 한번 진짜 유클리드의 평면을 하면요. 평면이 이런 식으로 종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이 얹힐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놓는데 진짜 직선으로 연결해봐요. 그럼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휘어가야 돼요. 이거 지구를 따라서 공면을. 이 구면기하기로 공면 중에서도 구면의 기하기라고. 그 구면기하기에서는 건축의 세상에서는 180도 크다고. 대충 이해되죠? 그런데 또 이게 내가 워낙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이거 알려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말. 그림으로는 답이 안 나와. 말이 있는 거야. 말이 있을 때 말을 우리가 따닥따닥 타려면 말에 이 안장 같은 게 있잖아요. 안장. 그 말의 안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 사람이 다리를 놓고 이렇게 걸터 앉아서 탈 거라고. 그러면 말 안장이 휘어져 있다고, 그지? 휘어져 있는 그걸 잠깐만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 생각해. 말 안장이 휘어져 있거든? 그 휘어진 걸 잠깐 상상해봐. 그러면 이 부분이 꺼져 있다고. 사람 타는 데가, 엉덩이 놓는 데가 좀 이렇게 꺼져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떤 세점을 찍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쪽은, 끝에 쪽은 좀 올라가 있고, 요 앞쪽도 좀 올라가 있고, 중간에는 좀 꺼져 있다고. 사람 타는 데는. 그렇겠죠? 상상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단선을 걷는다 생각하면, 말 안장 공면을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또 내려가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세각을 더하게 되면, 이 세각을 더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180도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구면기하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면기하기 두 개라는 거지. 하나는 구면에서의 기하기이고, 하나는 말 안장같이 그렇게 또 푹 꺼진, 그런 곳에서의 기하기이고. 구면기하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면기하학은 실제로 우리가 과학이나 이런 데 다 인정하는 기하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게 원 출발이 뭐냐? 원 출발이 그 공리계에 있는 그 어떤 것, 우리가 무작정 인정했던 것, 즉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딱 부정해버리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거지. 평행선이 끝에 가면 만난다라고 하면 구면기하학이 나오고, 평행선이 벌어진다 하면은 이런 또 공면기하학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19세기 이럴 때 다 이런 기하학을 만들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 기하학이에요. 평면 기하학이다. 근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이 공면 기하학이다. 이게 휘어진 면에서의 기하학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진짜로 이 우주의 기하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기하학, 이 지구의 기하학은 실제로 평면 기하학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태양을 지난 빛 입자가, 빛은 직진해요, 휘어요? 빛은 휩니다. 아시겠어요? 빛은 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인슈타인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걸 또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빛은 직진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부수하는 사람이 진정한 수학자고 진정한 과학자예요. 빛이 최단거리를 간다. 최단거리 가니까 직진한다. 그거를 정말 그런가? 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런 사람이 수학자고 과학자야.
그래서 그런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있는데 태양이 있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이제 달이 있어서 일식이 생기잖아. 일식. 태양을 가리는. 그럴 때 태양이 탁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발사된 빛이 지구에 언제 도달해야 되느냐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거야. 시간 같은 거를. 그래서 뭐 내 기억에는 그래. 이게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이 듣는 분들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이런 역사사실 외우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해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잠깐 보충 설명하는 거니까. 남아프리카 같은 데 케이프타운 그 희망봉 이런 데다가 관측기를 갖다 놓고 처음 보이기 시작한 빛이 똑바로 오면 얼마가 걸려야 되는데 똑바로 오느냐 이거지. 직선으로 오느냐. 근데 생각보다 약간 인터벌이 있다는 거지. 그거는 휘었다는 이야기야. 휘었다. 빛이 휘어서 그 관측하고자 하는데 탁 들어가더라 이거야. 휘었다. 그러면 빛이 휘었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거든. 실험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빛은 왜 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 빛은 왜 휘느냐.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빛은 뭐라고?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자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죠.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은 뭐 다른 말로 만류인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큰 덩어리에 이런 천체가 있단 말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으면 이 공간을 왜곡해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간을 왜곡한다. 이 공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유클리드 평면 같은 게 원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구라는 게 존재하면 지구가 이 엄청난 만류인력 그걸로 주변의 공간을 자기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제일 빨리 오는 길은 여기 중력장의 영향을 받으니까 오면서 약간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이 중력장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런 구면의 기하 같은 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과학 현상이다. 유클리드의 직선처럼 지구로 떨어지는 빛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빛은 사실은 바나나 키게라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런 잘 모르는 물리학을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수학에서 상상했던 이런 공면에 대한 기하학들이 실제 우주에서는 그거에 일어나지 유클리드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아주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생각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우주의 세상을 해석하는데 해결점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과학의 언어는 수학이라고. 그래서 수학자가 추상적인 세계에서 발견한 것들을 물리학자가 그 응용 물리학이든 이론 물리학이든 그걸 끌어다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물리와 수학이 구별이 별로 없어요. 물리학을 공부한다는 거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서로 크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의 같은 학문의 영역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했던 거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다른 기하학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기하학이 실제의 세상을 해석하는데 더 도움을 주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는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정해 본 거잖아요. 평행선은 만난다 또는 벌어진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새로운 기하학이 탄생하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에 진짜 엑기스를 딱 한 줄로 뭐라고 하느냐? 수학의 본질이 뭐냐 이거야. 수학의 본질은 평행선을 만나지 않는다 해도 되고 만난다 해도 되고 벌어진다 해도 되고 그 상상의 자유로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에 있다. 수학이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내는 그것이 수학이 아니야. 진짜 수학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봉하던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
그걸 부정해버리면, 공리, 공준 이런 걸 부정해버리면 그 뒤에 새로운 수학이 나오는 거야. 그걸 부정해서 새로운 수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수학자지. 수학의 본질은 그 사이에 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칸토르가 한 말이에요. 칸토르는 뭘 한 사람이에요? 집합론의 창시자예요. 집합론의 창시자. 집합론이라는 걸 만들고 많은 그 당시 수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집합론을 만드는데 많은 수학자들이 인정 안 했어요. 근데 그 칸토르가 그 시대의 분위기에 저항하는 말로 저 말을 내뱉은 것 같아요.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다고. 그 주장이 학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절대 명제가 돼야 돼요. 학문하는 사람은 누구를 추종하거나 흉내내거나 복사하거나 복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고정관념처럼 알고 있던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은 그 부정할 수 있는 용기를 넘어서서 거기서 체계를 만들어내서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힘, 그러니까 부정할 수 있는 용기와 부정해서 그거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지적 능력과 호기심,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 힘, 그 두 가지가 결부되면 그 부분은 한 사람의 학문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칸토르처럼 집합론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홍티치한테 이런 강의를 들었다는 디테일은 다 기억을 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저거였구나.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에 있다. 여러분, 내가 많은 별애를 쓴 거 봤죠? 책에 있는 풀이가 절대적이라고 믿지 않고 있죠. 그죠? 책에 있는 풀이보다 더 나은 풀이, 더 쌈박한 풀이, 그런 거를 늘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그게 우리의 컨텐츠의 힘이야.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야 돼.